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가 SK온으로부터 미국 공장용 자율 이송 로봇에서 한 라인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에 개장과 함께 거의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라인 하나 수주한 것이 한 295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SK온이 미국에 지을 이 전기차 배터리 로봇 배터리 공장이 라인만 쳐도 한 30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라인마다 다 이런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깔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T-로보틱스는 아주 그냥 원하는 거죠, 그냥 매출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T-로보틱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T-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면 유리판 큰 거를 움직이는 로봇이 딱딱 움직이는 TV 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로봇을 이 T-로보틱스에서 만듭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 이제 공장 내에 이 물류 이송 로봇 자율주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로봇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각 공정마다 이 작업이 끝나고 검사가 끝난 공정이 끝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해주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주던 그 역할을 이제는 이송 로봇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사람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국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공장을 유지하려면 이런 인건비를 줄이고 로봇을 지금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T-로보틱스의 이런 자율주행 로봇은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로봇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을 보면 이 진공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로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자율주행 이송 로봇은 물류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로봇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걸로 지금 매출을 진공 이송 모듈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은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게 한 23% 정도 차지했고요. 진공 로봇에서 이 디스플레이 진공 빨판을 통해서 대규모 유리를 옮기고 이동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로봇이 약 70% 정도 차지했죠. 이게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17기에는 650억, 그다음에 18기에는 413억, 그다음에 19기에는 528억. 좀 들쑥날쑥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 말 그대로 엔드 유저인 이 대규모 공장을 짓는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한 그런 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어저께 현대차가 국내에 20년 만에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듯이 최근에 이러한 로봇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평택 공장 3라인과 4라인을 지금 이제 3라인은 거의 완공이 돼서 안에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파일럿 라인에 반도체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T-로보틱스도 반도체 로봇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라인이 이제 완공이 돼서 4라인도 이 파일럿 라인을 돌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이러한 물류 이송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금 본인뿐만 포함해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최대주 지분이 낮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회사의 이번에 대규모 발주를 준 SK온 이제 SK그룹의 2차전지 제조회사인데요. 이 SK그룹에서 로봇 쪽에 진출한다면 T-로보틱스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오늘 증권시장 회자되면서 바로 아침에 상한가를 밀어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LG전자가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이전에 이제 인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SK그룹도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있어서 이제 이 T-로보틱스가 SK온과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SK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로봇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SK 쪽에서 이쪽 그 T-로보틱스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로 작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T-로보틱스를 상한가로 밀어 올리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SK온의 켄터키 주에 짓고 있는 2차전지 생산 공장에 라인 하나를 이 이송 로봇을 갖고 깔겠다고 이제 발주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295억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앞으로 이런 라인을 꽤 한 50여 개인가요? 많으면 50몇 개고 적으면 30몇 개 정도로 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T-로보틱스가 상당한 수주를 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T-로보틱스에 대한 선취매가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K온의 발주는 이 T-로보틱스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 공장이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어질 일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T-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해 봤을 때 이 T-로보틱스의 주가가 워낙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서로 같은 섹터 내 테마 내에 먼저 치고 나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 로봇주들의 그 주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후발주자들도 자기 적정 주가, 자기들이 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가를 오버해서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너무 많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주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로봇의 사용처가 많아지고, 또 이런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 일반 서비스용 로봇으로도 또 이러한 로봇들이 사용되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 T-로보틱스도 장기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의해서 M&A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번째 녹음하는 주제로 아이템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